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에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은 34살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사업했는데 이혼하면서 다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반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저도 어느 정도 제주도에 익숙해지고 좋은 풍경을 보며 생활하다 보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어요. 작은 민박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래서 늘 틀어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연 채널입니다. 워낙 자주 듣다 보니 울고 웃고 자주 공감하는데요.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겪은 사연도 웬만한 사연 못지않을 것 같아서요. 누워서 침 뱉기라 제 입으로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게 참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뻥 뚫릴 것 같네요. 아마 그 집 사람들이라면 이 사연을 읽고 뜨끔해서 저한테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젠 상관없습니다. 찾아와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전 눈 하나 끔뻑하지 않을 자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사연을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정희 씨, 오늘 보고서에 넣을 자료 정리하는 거 말이야. 혹시 어디까지 했나 물어봐도 될까? 아,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금 거의 다 해서 제목만 달면 되거든요. 검토하고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와, 역시 정희 씨. 사실 갑자기 위에서 3시까지 보고서 달라고 했거든. 원래 여유 있었는데 뭔가 급해 보였어. 아니, 마케팅팀은 왜 이렇게 줏대가 없대요? 지난번엔 5시까지 달랬다가 퇴근 시간 다 돼서 업무 맡기냐고 난리치니까 4시라고 장난질하지 않나. 그러게 말야, 하도 급하다고 하니 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자꾸 제가 불만 토로한다고 뭐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과장님도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 어쩌겠어. 나도 위에서 시키니 하는 수밖에. 아휴, 진짜. 과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탈이라니까요? 그런가? 정희 씨가 보기엔 내가 착해 보이나? 그럼요. 사회생활 하면서 과장님 같은 상사 만나면 완전 고맙죠. 여자 마음 잘 알아주지. 신입사원들 공감해주지. 고민 상담도 잘 해주시잖아요. 나도 10년 조금 넘게 회사 생활했지만 그걸 노하우 삼아 조언 정도 해주는 건데 뭘. 그렇게 칭찬해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에이, 과장님도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셔야죠. 나이 많은 과장을 누가 봐준다고. 난 이대로 연애만 해도 좋아. 정희 씨야말로 결혼 정년기 아닌가? 저야 그렇죠. 근데 회사 생활하랴 아주 바빠 죽겠어요. 제 앞가림하기도 벅찬데 뭔 남자예요. 얼른 과장님이나 좋은 분 만나세요. 아시겠죠? 내 생각을 해주는 건 역시 윤주인밖에 없네. 아무튼 자료 보내고 메시지 하나 줘. 잠시 밖에 나갔다 와야겠다. 네, 그럴게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근무하던 부서 과장님이셨어요. 나이 차이가 제법 있었지만 동안의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패션 감각 때문인지 다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많이 부딪힐 일도 있고 제 직속 상관이다 보니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매일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어느새 사랑이라는 감정이 솟아났고 사내 연애를 하기에 이르렀죠. 저는 열린 마음이라 굳이 연애를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당시 남편은 회사 생활하면서 공개 연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거라며 비밀 연애를 제안했습니다. 그땐 그저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겠거니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계산된 행동이었죠. 아무튼 저희는 2년 정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애를 마무리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죠. 어머니, 여긴 저희 엄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화라고 합니다. 정희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바깥분이 안 계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 보니 뭔가 비어 보이긴 하네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엄마 다짜고짜 그러면 장모님 당황하시지.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솔직히 그렇잖니.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결혼이잖아. 원래 양친이 다 살아있어야 집안일도 의논하고 그러는 건데 집안의 기둥인 남자가 없어서
제대로 살아왔기나 했겠어? 아무래도 안 사돈이 걱정되는 게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도 정희 남편 죽고 못 살았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저 힘들긴 해도 저희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 엄마. 정이 어디 가서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들어. 우리 회사에서도 완전히 인정받는 직원인데. 얘가 눈치 없이 어른들 대화하는데 자꾸 끼어들어? 상견례 자리는 어른들끼리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안 그래요, 사돈? 네,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돌려서 말하는 성격은 못 됩니다. 까놓고 말해서 결혼자금 얼마나 대주실 건가요? 우리 잘난 아들 대기업 다니는데 허술하게 결혼시키고 싶진 않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압니다. 혹시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아이 회사가 가까워야 하니 집은 회사 근처로 구하면 되는 문제고 혼수나 예단은 다 최고급으로 해야 합니다. 미리 봐둔 브랜드가 있으니 자세한 건 애들 통해서 주고받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집값에 얼마나 보태드려야 할까요? 아무래도 애들이 대출 없이 사는 게 좋긴 하지만 회사 근처면 시세가 만만치 않은 곳이라 조금 걱정이네요. 무슨 소리세요? 당연히 사돈이 부담하셔야죠. 우리 잘난 아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수재예요. 명문대 나와서 떡하니 대기업 다니고 있고 외모도 나 닮아서 워낙 동안에 지금 나이로 안 본다고요. 그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집 정도는 해오셔야죠.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도 해오고 혼수도 해야 한단 말씀이세요? 못할 건 뭐니? 그러고 보니 너희 집 좀 산다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집값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못 해준다 이거야? 그럼 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1억 아니고 5억이 넘는데 그걸 저희 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면 나머지 혼수나 예단 정도는 어머님이 부담해 주셔야죠. 보통 20% 정도를 예단으로 보낸다는데 저희가 5억 아파트 해가면 어머니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니? 그리고 넌 어른들 말하는데 왜 끼어들어? 그래, 정이야. 너 이래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고 너희들 통해서도 주고받아도 되니까 오늘은 좀 참고 있으렴.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가 못 배운 티 내는 것도 아니고 너 이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주 나한테 대들겠다? 솔직히 기우는 결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희도 그렇게 따지면 어디 가서 안 밀려요. 사돈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쪽에 기우는 결혼을 하면 나중에 말 나오지 않겠어요? 공평하게 집값을 반반 부담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는 못 보태줍니다. 아니, 지금 귀한 아들 데려가면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잖아요. 저도 아드님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니 저희 욕심은 잠시만 내려놓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린다고 그래요? 아무튼 저녁에 약속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할 것 같으니 자세한 건 아이들 통해서 주고받도록 하죠. 그리고 집 문제는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꾸 기운다 어쩐다 하시니 저도 내키질 않아서 말이죠. 솔직히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이미 끝나도 아무 상관없던 상태였습니다. 상견례 때 시어머니의 태도에 이미 질려버렸거든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마음을 줘본 적이 없던 제가 남편을 쉽게 놓칠 수 없었거든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결혼시키자는 것으로 결론 짓고 상견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 교통사고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엄마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가정을 꾸려나가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수성가했다고 할 정도로 밑바닥이었던 아버지의 사업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오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덕분에 저는 재산 불리기에 관심이 많았고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보게 되었죠.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어디서 남부러운 것 없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그저 평범한 회사 여직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자기야, 엄마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셔. 지난번에 말했던 것보다 많이 줄였어. 어때? 뭐 나쁘진 않네. 이제 집 계약도 했으니 제대로 혼수 보러 다녀야겠네. 근데 어머니, 정말 이것만 받으셔도 되겠어? 지난번 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에이, 우리 엄마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으셔.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만 살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가전은 어디로 보러 가게? 우리 입주할 아파트 앞사거리에 S 매장 있거든? 거기 가서 둘러보고 계약하려고. 신축이다 보니 묶어서 구매하면 할인도 되고. 오, 좋네. 당신이 그런 거엔 일가견이 있네. 나도 나름 잘 챙긴다고 하는데 어려워. 한두 번 해보면 쉽지. 아무튼 어머니는 별말 없으셔? 아무래도 걱정을 하시더라. 결혼은 둘째치고 살림도 배우고 그래야 한다고 벌써 주말에 집에 데리고 오라시네. 아니면 우리 집에 오시거나. 뭐?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면 매일도 가겠는데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말인데 주말에 오시면 나더러 쉬지 말라는 거잖아. 내가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고생하느라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 그러시는 걸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워낙 열정적이게 벌써 유진이 신부 수업한다고 매일 아침부터 난리인 거 보면 모르겠어. 글쎄, 난 솔직히 어머님 가늠이 안 돼. 어떤 분인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된다고. 살면서 서로 부딪혀보면서 겪는 거지 뭐. 아무튼 예단 목록 변할 거 없다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계좌에 1,000만 원 이체했거든. 그걸로 가전 산대 보태. 돈 아낀다고 싸구려 사지 말고 이왕 사는 거 비싸고 좋은 걸로 사. 알겠어. 잠시만. 근데 어머님이 주신 예단 목록에 현금 예단은 왜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야? 원래 예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아닐 텐데. 엄마가 잘못 적은 거 아닌가? 700만 원이겠지. 아니, 눈이 있으면 이걸 좀 봐봐. 7천만 원이잖아. 이거 다시 어머니한테 여쭤봐. 상견례를 끝마친 뒤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단 문제로 양가 어른들이 성격을 굽히지 않는 탓에 저희가 아주 난감했어요. 이대로 파혼해버리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제 이미지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예단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를 한번 들이받았고 나름의 조정을 하더군요. 정말 파혼을 수십 번도 되새겼지만 넘기면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혼하고 난 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저희 부부는 신혼은커녕 점점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야, 바쁘냐? 아니요. 어머니, 저 외근 중이에요. 그다지 바쁘진 않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얘는 꼭 무슨 일 있어야 연락하니? 아, 일이라면 일이겠구나.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워놔라. 네가 시댁에 와서 할 일이 좀 있다. 우리 집이 이사했잖니? 그래도 고등학교 동창들 데리고 집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네가 와서 음식 좀 해야겠다. 네? 이번 주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워크숍이 있는데 어쩌죠? 야, 지금 시댁일이 우선이지. 그깟 워크숍이 문제야? 장도 보고 해야 하는데 나 혼자 어떡한다니? 어머니, 요즘 출장 뷔페도 잘 나오고 집 파티팩이 너무 잘 나와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중요한 자리라서 제가 그거라도 주문해드리면 안 될까요? 얘, 음식은 정성인 거 몰라?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정말 못 배웠다 소리 듣는다. 사돈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고. 아, 제가 일부러 빠지는 게 아니라요. 그이한테도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진급도 걸려있고 여러모로 회의하러 가는 거라. 결국 못하겠다는 소리 아니니?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너 그 회사 다니는 거로 유세 부리는 거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너 잘 챙겨주니까 네가 겨우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거잖니? 가진 것도 없는 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이 정도도 못하고. 내가 너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너 하시는데 제발 며느리 대우 좀 해주세요. 저 이번 워크숍은 못 빠집니다. 지나가던 걔가 다 웃겠다. 옛날이었으면 너 바로 쫓겨났어.
정 그러면 그이랑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여보, 바빠? 아니, 안 바빠. 왜?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아는 척하지 말자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메신저 걸었잖아. 아니,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시는데 나 워크숍 가야 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라니? 이번 워크숍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 진급 걸려 있는 건데.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 좀 해주라.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엄마가 오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무슨 모임이라던데? 아니, 나는 회사 안 다녀? 어머님 모임 음식 준비한다고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치라는 이야기야? 아, 워크숍 한번 빠진다고 안 죽어. 그냥 엄마 기분 좀 맞춰주면 안 되냐? 뭐? 당신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럼 내 기분은? 내가 무조건 어머님 맞춰드려야 해? 나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잖아. 아, 그럼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회사를 관두던가. 내가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어차피 아이가 지면 그만둬야 하잖아. 회사 분위기 잘 알면서 왜 그래? 와, 지금 당신 다르게 보인다.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릴 거면 그냥 내가 못 간다고 다시 말씀드릴게. 아휴, 난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 엄마가 싫은 소리 해도 난 모른다. 나 같으면 그냥 워크숍 포기하고 시댁 가겠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해? 나만 피해볼 순 없어. 어머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었고 저는 참다 성질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회사 생활엔 취미가 없었던 터라 적당히 다니다. 퇴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어요. 남편은 모르는 일이지만 미리 물려받은 유산으로 작은 빌라 건물을 사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호텔 종사자라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돈도 벌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은 월급 말고도 월 1,000 이상을 벌고 있어요. 언젠간 돈을 모아서 펜션을 짓고 규모를 키워나갈 생각이었죠. 어쨌든 남편과 한바탕하고 결국 저는 시댁을 가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막말을 서슴지 않아 아셨고 명절에 두고 보자며 일을 가셨죠.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야,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이번에 너 본다고 친척들이 많이 온다니까 아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다. 네?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제사도 안 지내신다고 하고. 이번에는 너 보러 온다고 제사는 생략한 거야. 그리고 원래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고 온다. 배려 차원에서 제사 없이 얼굴 보러 오는 거니까 네가 음식 대접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명절이니까 적당히 구색 좀 갖추고. 음식을 해보긴 했어도 대용량은 처음이라 서툴 것 같은데.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죠? 어머, 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어차피 저녁 먹으러 모이는 거니까 시간 넉넉하잖아. 너 알아서 장 보고 요리하면 된다. 며칠 준비하면 하는 건 뚝딱이니까 그렇게 해. 네? 전부 다 혼자 해야 한다고요? 어머님은 안 하시고요? 너 보러 오는 손님인데 내가 왜 힘을 쓰니? 밥은 밥솥이 해주고 요리는 프라이팬이랑 냄비가 해주는데 넌 뭐 하는 게 있다고 벌써 앓는 소리냐? 아, 참고로 20인분 준비해라. 네? 20인분이요?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 작은 집이랑 당숙내까지 하면 그 정도 인원 될 거다. 20인분이라고 했지만 넉넉하게 준비해. 혹시 모르잖니? 싸갈 음식들도 있어야 하니까. 너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어머님 조금 도와주세요. 얘, 너 자꾸 실없는 소리 할래? 내가 도와줄 것 같았으면 진작에 같이 하자고 했지. 그리고 나 그날 등산 모임 있어서 새벽에 나갔다가 점심 지나서 온다. 다녀와서 간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어머니,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 우리 동수 시켜 먹으려 하지 마라. 우리 동수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거들게 하지 말란 소리야.
원래 예로부터 주방에 남자가 들어가면 자기 구실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가 있다. 어머니, 그거 다 옛날 우스갯소리잖아요. 아무렴 어떠니? 아무튼 난 할 말 다 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실수 없이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어머니, 어머니. 며칠 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20명이 넘는 식구들을 위해 하루 종일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뭐예요? 장보고 재료 손질하고 다 따지면 2박 3일은 될 겁니다. 음식 준비하랴, 손님 응대하랴 하루 종일 앞치마를 벗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서 다리까지 부었더랬죠. 정말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셨고 음식 다 됐나 보러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셨습니다. 더 얄미운 건 남편이었죠. 남편은 오랜만에 사촌 형제들 만나 술 한잔 한다며 자기들끼리 떠들어대기 바빴습니다. 나중에 모든 뒷마무리를 하고 집에 오니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친정에 가는 건 글렀고 저는 몸살을 얻어 연휴 내내 집에서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그때 깨닫고 갈라서던가 해야 했었는데 제가 미련했던 건지 또 이러진 않겠다 싶어 혼자 욕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시집살이를 시전했습니다. 결국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 불려다니며 식모처럼 일만 하다 회사에 출근했네요. 제 몰골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점점 악에 바치기 시작했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세아가 너 설 때 친정 못 가겠다. 지난번 너 음식 마음에 들었다고 이번에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자는구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원래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낸다면서요. 그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제사 음식도 하고 다 같이 어울려 먹을 음식들도 해야 하니 지난번보다는 더 고급스럽게 준비해야 해. 그럼 이번에는 어머님도 도와주시는 거죠? 큰집 형님들도 오시는 거 맞고요? 아니, 형수님들은 다 친정 가시지. 형들은 나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고 요즘 나 골프 배우러 다니잖아. 형들이 머리 올려준다네. 그래도 저녁에는 들어와서 밥 먹을 거야. 안 그래도 형들이 당신 음식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들었지? 그럼 잘 부탁한다. 어머님은요? 당신은 그날 골프 치러 가고 어머님은 뭐 하시는데요? 나는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 이번에 일본에 좀 다녀오려고. 연휴 전날에는 올 거야. 네가 다 할 텐데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냐. 자기가 수고 좀 해줘. 형수님들은 설마다 친정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음식할 사람이 없어. 그래, 음식할 사람이 너뿐이다. 그럼 저는 친정도 가지 말고 음식 준비나 하라 이거예요? 작년 추석에도 못 갔는데 정말 너무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희 식구들 먹을 음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에 손님들 음식에. 시집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넌 출가회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투정이야.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진행할게요. 그래, 그렇게 얌전히 굴어야지. 그래야 집 나가던 복도 다시 돌아오는 거야. 저는 이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일을 저에게 떠맡겨 놓고 태연하게 해외여행을 가신다지 않나. 그나마 같이 있는 남편은 친척들이랑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질 않나. 결국 저 혼자 음식 준비며 나중에 술 시중, 뒷마무리까지 다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지 식모살이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친정엄마와 설 연휴에 함께 보내기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알겠다고 대답해두고 재료만 사서 시댁 냉장고에 쑤셔 넣어 놓고 왔어요. 야, 너 어디야? 하라는 음식은 안 하고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저 친정엄마 모시고 파리 왔어요. 시차 차이 장난 아닌데 저 자야 하니까 나중에 연락해 주시겠어요? 뭐? 파리? 인연이 제사상 차릴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집 조상밥을 제가 왜 차려야 해요? 작년 추석 때는 천명절이고 그러려니 했는데 앞으로 제가 겪을 상황을 보니 도저히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재료 다 사놨는데. 이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못 배운 티 내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 여행을 가?
어머니가 친정 가지 말라면서요. 여행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셨잖아요. 뭐?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니? 장난 아닌데요. 파리 야경인데 정말 끝내주죠? 아무튼 저 자야 하니까 나중에 연락해주세요. 음식은 레시피 찾아서 하시면 될 거예요.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웬만한 건 다 나오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되겠네요.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나 혼자 임하는 걸 어떻게 해? 왜 못하는데요? 저도 했는데? 그리고 저보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시니 그만큼 더 능숙하게 잘 해내시겠죠. 재료는 일부러 최고급으로 준비해 놓았어요. 어머니가 하도 있어 보이게 하라고 하셔서. 야! 그럼 전 친정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완전 굿나잇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괴성을 뒤로하고 친정엄마와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 것 없이 저에게 엄청나게 연락을 해대더라고요. 왜냐면 여행 오기 전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을 수 있게 식탁 위에 올려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혼집을 내놓았으니 귀국하는 날까지 짐 안 빼면 강제 집행해버릴 거라고 통보도 해두었고요. 신혼집을 왜 제 마음대로 하냐고요? 하도 회사 근처에 집 구해야 한다고 난리치던 시어머니 기억하시죠? 솔직히 집 갖고 있던 게 있는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친정엄마가 사준 거라고 속이고 신혼살림을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회사에 사표를 던졌고 친정엄마와 제주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 놈은 그때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저에게 아부하기 시작하더군요. 바짓가랑이 늘어지게 잡고 붙잡아대는데 꼴사나웠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이받고 참고 살까도 생각했지만 남은 제 인생에 더한 오점을 남기기 싫었어요. 예상했다시피 쉽게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이혼 판결받았습니다. 물론 위자료로 3천만 원 받아냈고요. 그 돈으로 제주도로 2주에 차 한 대 뽑았네요. 제주도에 내려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박집과 카페를 겸해서 작게나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살이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여전히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 종종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아주 깔끔히 무시하고 있어요. 사업을 해오던 게 있어서 번호를 쉽게 바꾸진 못하지만 정 안 되면 법적 조치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아무튼 저는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아가, 아까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던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니? 슬슬 저녁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거래처와의 회의가 길어졌어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해요. 또 회의니?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관리직인 입장이라서요. 고작 고졸인 주제에 왜 그리 잘난 척을 하니? 잘난 척한 게 아닌데요. 애초에 고졸한테 관리직을 시켜주는 회사도 참 이상하다, 야. 네가 그래서 밥조차 제대로 못하는 주부인 거야. 밥은 미리 해놔서 괜찮아요. 미리 해놨다고? 너 덩우한테 미리 해놓은 찬밥이나 먹이고 있었니? 서로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호 씨가 먼저 귀가하는 날에는 오히려 동호 씨가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한 애 같은 남편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다니 대체 그게 뭐야? 소홀하다니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아무리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이미 동호가 밥을 하게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틀려 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동호 씨도 혼자서 가사를 다 한다는 건 힘들다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분담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가사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동호 씨는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뭐라고?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주방에 가보지도 않았던 애가 그런다고?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혼자 만들어 먹으면서 요리에 취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일에 심취한 척 집안일을 대충대충 하는 너를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인 거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다니까 그러네. 애초에 나도 결혼한 이후로 동호가 태어날 때까지 3년 동안은 일했었어. 이래봬도 항상 영업 실적도 탑이었다고. 그런데도 나는 남편한테 집안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내가 다 해왔다고. 밥도 매 끼니마다 꼬박꼬박 챙겨줬고 남편 도시락까지 다 쌌어. 물론 동호를 임신한 이후로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 퇴사하긴 했지만 내가 퇴직할 때 중요한 인재를 잃었다면서 회사에서 엄청 붙잡고 그랬어. 네, 그건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한다고 생색내려면 나처럼 일이든 집안일이든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해라. 저는 생색내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태도에서 뻔뻔하게 나오잖아. 그런가요? 하여튼 너는 예전에 나를 좀 본받으렴.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 때려치우고. 아가야, 드디어 내가 하는 말을 듣기로 마음먹은 거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 그만둔 거지? 네? 하긴 고졸은 네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아니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요. 어머? 그럼 왜 요새 계속 낮에도 집에 있는 거니? 거의 한 달 동안 주차장에 차가 계속 있길래 나는 또 당연히 퇴사한 줄 알았지.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했거든요. 재택근무? 아,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거? 네, 반년 정도 전에 영업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서가 회사 내에서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저도 그 방침에 따르는 중이에요. 그럼 그 말은 즉 다 죽어가는 부서에 쓸모도 없는 직원들만 모아놓았다는 그런 얘긴가 보네? 네? 영업은 회사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잖니. 그런 부서에서 쫓겨난 걸 보면 네 인사평가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번에 알 수 있잖아.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색낼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을 테니까 집에 있는 거면 일보다는 집안일 위주로 움직이렴. 어머님, 왜? 제가 이동한 부서는 사장 직속 부서예요. 뭐? 사장 직속? 저는 영업부에서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뭐? 네가 팀장이라고? 이동하면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승진? 과장? 네. 말도 안 돼. 고졸인 네가 그것도 30대 초반에 그 정도로 빨리 승진을 하다니. 어머님은 제 학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회사가 인정해준 결과가 지금의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부서와는 아무 상관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방금 제가 일하는 방에 들어오셨죠? 방에 있던 노트북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왜 그리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 당연하죠. 대체 어떻게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들어갔단 친구가 어딨어? 화상회의 중이었던 동료들이 알려줬어요. 어? 화상회의? 마이크를 잠깐 꺼두느라 금방 눈치채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데스크톱으로 화상회의 중이었거든요. 제가 역으로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20여 분 동안 작업실에 있던 노트북을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을 다들 목격했다고요. 뭐? 분명 저희 집 도어록 번호를 알고 계셨던 거겠죠. 하여튼 노트북은 돌려주세요. 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주세요. 고작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왜 그러니? 그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본인이 커리어 우먼이라고 망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주제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며느리 교육하는 셈 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노트북부터 압수한 거고.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돌려주세요. 돌려주는 거야 문제없지만 이제 쓰지도 못할걸? 네? 쓰지도 못한다뇨? 화가 나서 화면이고 키보드고 다 박살내버렸어. 왜 그러셨어요? 2번 다시 못 쓰게 해놔야 네 그 정신병이 고쳐질까 싶어서 그랬다. 왜? 그 노트북은 회사에서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뭐? 회사 비품이란 소리야? 그렇다니까요. 어머, 얘 좀 봐. 회사 노트북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니? 네? 그런 거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네가 책임지고 회사 측에 사과하고 변상을 하든 하렴. 그건 회사 측에서 집에 가져가서 쓰라고 지급한 물건이라니까요. 응? 재택근무라고는 해도 거래처에 방문하는 일도 있고
외근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재택근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한 거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셨는지 자각을 좀 하세요. 데이터는 백업해뒀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든 되겠지만 고장난 컴퓨터는 변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적어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은 하는 기종이니까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집에다 가져다 놓은 게 잘못이지. 그렇게 남탓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착착각에 빠져 사는 너를 구해주고 좋은 며느리로 바꿔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봐야 통하질 않네요. 선수 교대 좀 할게요. 뭐? 누구랑 교대를 한다는 거야? 아가! 어머니! 저희 며느리가 말했던 선수 교대라는 게 그래, 나다. 여기 나와 계셨어요? 이쪽에 사는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 오늘 밤에는 손주 며느리 내에서 자기로 했다. 방금 전에 윤서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러 와줘서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동이니? 그게 아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제는 맞벌이도 당연한 세상이 됐고 나나 네가 살았던 시절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단다. 지금은 21세기잖아. 그걸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럼 어머님은 잘 아시나 봐요.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부장 자리에 있었던 거 벌써 잊었니? 바뀌어가는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힘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믿고 있다만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 저는 그저 진정한 커리어 우먼이 뭔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진정한 커리어 우먼 말이니? 그럼 뭐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는 커리어 우먼이었니? 그렇죠.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꽤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래? 영업인데도 계약을 하나도 못 따내서 사무보조 일을 떠맡게 되었는데 심지어 전화응대도 똑바로 못하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차랑 커피 타오는 게 다여서 어려운 사무일은 후배한테 다 떠넘긴 우리 며느리가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다고? 그런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도 전업주부가 된 후로도 매 끼니마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대충 사온 반찬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요리 하나를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후배 직원 중에 영이라고 기억나니? 영이요? 그 아이가 내 친구의 딸이거든. 1년 전 정도였나? 대화를 나누다가 너랑 영희가 같은 부서의 선후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영희가 그 당시 일을 떠올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 네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하더라. 말도 안 돼. 뭐 대강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야. 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파는 반찬 얘기는 이미 동호아범이랑 동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 아니, 그 일랑 동호라니. 너는 잘 숨겨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둘은 다 알고 있더라.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서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피만 볼까 싶어서 조용히 있었다더라고. 즉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아니, 커리어 우먼을 논하고 싶으면 윤서처럼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고 나서 하지 그랬니? 어머님, 뭐 네 버릇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주변 사람들도 떳떳할 건 없지만 며느리 회사에 민폐를 줘가면서까지 괴롭히는 건 선 넘는 짓이야. 아니, 어머님, 지금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뒤늦게라도 시집살이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자꾸나. 네? 시할머니는 은퇴하신 후로도 항상 세상의 흐름도 읽으시고 전자기기도 좋아하시고 핸드폰 게임까지 즐기실 정도로 젊은 감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자신과는 정반대인 시할머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지 며느리인 제가 시할머니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연락을 끝으로 시할머니는 곧바로 시댁으로 가셨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온 실태를 다 폭로하셔서 결국 시아버지까지 시할머니와의 합가를 찬성하시게 됐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같이 사시면서 며느리로서의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노트북 변상을 위해 알바까지 하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일과
동거 생활에 매일 눈치 보며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미안해, 연지야. 집에 하루 더 늦게 갈 것 같아. 들러야 할 곳이 생겨서. 왜? 출장 연장된 거야? 진짜 너네 회사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해. 임신 중인데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모레는 꼭 돌아갈게. 몸은 좀 어때? 입덧이나 붓기 같은 거. 완전 멀쩡해. 5달째 되니까 입덧도 안 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는 걸 걱정해야 할 지경이야. 의사도 이제 슬슬 운동 시작해도 된다고 해서 가끔 산책도 하고 있어. 그렇구나. 장모님 댁은 좀 어때? 다 건강하시고? 별일 없으시고? 당연하지. 곧 태어날 손주 만날 생각에 평소보다 훨씬 건강하셔. 아직 5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아기 옷 사고 그런다니까. 미치겠어. 진짜 감사하다. 나중에 연락 한번 드려야겠네. 선물도 잔뜩 사갈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부모님들도 본인들이 좋아서 그러는 거고. 나 친정 놀러 왔다고 기분 좋으시니까 그냥 과자 같은 거나 대충 사와. 알겠어. 몸 조심해, 연지야. 감기 걸리지 말고. 그래. 알겠어. 빨리 와, 민재야. 알겠어. 근데 연지야, 너 지금 어디야? 밖이야? 에? 왜? 나 지금 친정이라니까? 그래? 이상하네. 나도 지금 장모님 댁이거든. 뭐?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나 지금 장모님 댁에 있다고. 눈앞에 장모님 장인어른 다 계시는데? 아니, 잠깐만. 출장 늦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아까 하루 더 늦게 온다면서. 거짓말이었어? 거짓말한 적 없어. 난 처음부터 출장 늦어진다고 말한 적도 없고 집에 하루 늦게 들어가게 되는 건 맞잖아. 오늘은 장모님 댁에서 자고 갈 거니까. 그래서 넌 지금 어디야?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잠깐 편의점 와 있지. 그래서 못 본 건가 보네. 금방 돌아갈게.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겠어? 너 지금 워터파크 가 있잖아. 뭐? 그걸 어떻게 알았어? 글쎄,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어. 너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 헐. 상대는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그러고 다녔다는 사실이랑 내가 장기 출장 간 걸 노리고 그 남자랑 여행 가려고 계획 세운 사실. 그리고 나한테는 친정에 가 있을 거라고 말해놓고 또 친정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낼 거라고 말한 사실까지 다. 참고로 지금 대화하는 것도 처음부터 장인 장모님께 다 보여드리고 있어. 네가 너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서 두 분 다 깜짝 놀라셨어. 장인어른은 화나셨고 장모님은 울고 계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바람 피운 게 아니라 그냥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한번 놀러 간 거야. 그리고 멤버 중에 우연히 전 남친이 낀 건데 그걸 가지고 바람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그럼 왜 나랑 친정에 다 거짓말을 한 건데? 여행 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만이잖아. 그건 아무래도 임신했으니까 여행 간다고 하면 반대할 줄 알았지.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어. 애초에 말을 안 하면 반대당할 일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뭐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 거 알고 있는데. 뭐? 네가 지금 그 남자랑 둘이서만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바람 피운다는 걸 알게 된 후로 흥신소에 부탁해서 쭉 너를 감시해왔으니까 말이야. 돈은 좀 깨졌지만 나름 수확은 있었어. 덕분에 선물을 아주 잔뜩 받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선물이라니? 뭐긴 뭐야. 외도 증거 사진들이지. 영상이랑 카톡 내역까지 다 있어. 싹 다 프린트해서 지금 장인 장모님께도 보여드리는 중이야. 다 모으면 사진첩 5권은 나오겠다, 야. 그러지 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꼭 부모님한테까지 보여줘야만 했어? 나도 자기 딸이 외간 남자랑 놀아나는 모습을 죄 없는 부모님들께 보여주기는 싫지, 당연히. 그래도 확인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확인이라니?
뱃속의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확인해야지. 헐. 아기가 생긴 시기를 다시 계산해보니까 나보다 그 남자랑 만난 날이 더 많던데. 내 계산대로면 아마도 그 남자 애가 아닐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그야 당연히 네 애지. 그럼 누구이겠어?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가 있어? 네가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너랑 이혼할 거고 위자료도 너랑 그 남자한테까지 청구할 거야. 뭐? 이혼? 위자료? 그리고 애는 일단 친자 검사에서 내 애가 아닐 경우에는 양육비도 못 줘. 뭐 애 아빠는 따로 있을 테니까 키우는 데에 문제는 없겠지만. 안 돼. 얘랑은 결혼 못 해. 얘는 그니까 지금 일 쉬고 있단 말이야. 백수라는 소리네. 전 직장에서 횡령했다가 잘렸댔나?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말했잖아. 이미 다 조사했다고. 그 남자가 백수 되고 나서 우리가 합가하기 전에 혼자 살던 아파트에 몰래 숨어 살고 있는 거랑 네가 우리 생활비를 가져다가 먹여 살려온 거, 그리고 지금 여행 간 돈도 우리 생활비라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 우린 이제 이혼이야. 잠깐만. 내가 미안해. 잠깐 미쳤었나 봐. 처음에는 힘들어해서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바람 피울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야. 제발 용서해줘. 얘랑은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애도 못 키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친정으로도 못 돌아가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뭐든 다 할게. 기회를 달라고? 웃기고 있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실을 말할 기회를 줬는데 너는 계속 거짓말하고 핑계만 댔잖아. 이젠 다 지긋지긋해. 이혼하고 네가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남의 애 키워줄 생각도 없고 너가 외도하면서 쓴 돈이나 채워놔. 왜 그래. 진짜 딱 한 번만 부탁할게. 마음 고쳐먹고 너만 볼게. 정말이야. 아기는 어쩌면 네 아기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아기한테 죄는 없잖아? 비겁하게 애 이용하지 마. 내 알 바 아니라고 말했잖아. 어차피 10중 8구 내 애도 아닐 텐데 나는 이혼 후에 니들이랑 엮일 생각 없어. 뭐든지 다 해주겠다며? 그럼 제발 내 눈앞에서 꺼져줘. 그러지 마. 난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란 말이야.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 예전에 놀던 친구들이랑도 점점 멀어지고 너도 출장이 많아져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짧고 매일 똑같은 집안일만 반복하는 게 지겹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외로웠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일 그만둔 건 너잖아. 나는 최소 애가 생길 때까지는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는데 내 수입만으로도 살아가는 데에 문제 없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건 너잖아. 친구랑 멀어진 것도 네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맞벌이 해야 하는 여자는 노답이라면서 재수없게 구니까 친구들이 떠난 거라고 들었는데.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너 예전 친구가 그러던데? 만날 때마다 네가 그딴 소리를 해서 재수 없었다고. 결혼하더니 딴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출장이 많아진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잖아. 물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긴 해서 결혼 후에는 최대한 장기 출장은 빼는 쪽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전업주부가 집안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네가 원해서 직접 전업주부가 된 건데 그게 외로워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지. 진짜 너무한다. 왜 그렇게 쏘아붙이기만 하는 건데? 나도 정말 한계였단 말이야. 스트레스 발산 좀 하는 게 어때서? 너도 어차피 출장 나가서 업소 가서 여자랑 놀고 그랬을 거 아니야. 말 안 해도 다 알거든? 나만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아니지. 네가 화낼 처지는 아니지. 그리고 괜히 트집 잡지 마. 내가 그런 업소를 갔다는 증거라도 있어? 없겠지. 왜냐하면 간 적이 없으니까. 일단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집 비밀번호도 바꿀 거니까 호텔에서 자든 그 남자랑 자든 알아서 해. 아니 잠깐만. 부부간의 문제에 제3자를 끼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한번 만나서 제대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나는 네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변호사한테 다 전해놨어. 협상을 하고 싶으면 너도 변호사를 고용하든가 해.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변호사 못 구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일단 내일 변호사 연락처 보내놓을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먼저 잔다. 안 돼, 잠깐만. 민재야, 부탁이야, 잠깐만. 민재야. 그 후 후일담. 그 후 연지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나는 연지와 대면하는 일 없이 이혼할 수 있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친자 검사도 했는데 당연히 내 애는 아니었다. 연지는 돈 문제로 상간남과 크게 다투고 헤어진 끝에 본가에 아기만 두고 가출했다고 한다. 아기는 연진의 오빠 부부가 키우게 되었다고 들었다.